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보내드리는 영상은 현재 러시아가 갖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관한 전황 분석가들의 몇 가지 의문사항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회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종교 시기를 한번 예상해 보자. 그리고 젤렌스키의 집권 계속 여부 가능성도 관심이 있는데 현재 종전은 젤렌스키의 존재 그 자체를 위협하는 그러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젤렌스키는 무조건 전쟁 계속을 희망하고 있다. 그런데 젤렌스키의 집권 여부를 떠나서 냉철하게 군사적으로 현재 우크라이나와의 종전, 다시 말해 이러한 전쟁이 실질적으로 언제쯤 종결될 것인지, 현재의 전쟁 속도라면은 아직도 많은 기간이 필요할 것이다. 그렇다면 우선 돈바스 전쟁은 언제쯤 종결될 것인지, 돈바스의 주요한 거점인 슬라반스크와 크라마토르스크는 언제쯤 해방될 것인지 한번 우리가 예상해 보자라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우선 돈바스 지역의 완전 해방에 대한 예상을 현재 전선 상황에 비교해서 예상해 보자. 금년 말까지 돈바스 지역의 완전 해방은 가능하다고 모두들 말하고 있는데 정말로 이것은 사실인가? 슬라반스크와 크라마토르스크는 수년간 우크라이나 정권에 의해서 완전 요새화된 도시가 되었다. 정말로 금년 내에 탈환이 가능한 것인가? 라고 다시 자문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다른 전황 분석가가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 돈바스 지역은 7개의 주요 도시만 남아있다. 슬라반스크, 크라마토르스크, 드루시코프카, 콘스탄티노프카, 도브레폴레, 그리고 그라스니 리만, 스베타그로스크, 이렇게 7개 주요 도시 중에서 아마도 콘스탄티노프카, 그라스나 리만, 그 다음에 스베타고로스크는 곧 완전 해방될 것이다 라고 전황 분석가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현재 콘스탄티노프카가 먼저 해방될 것이며, 왜냐하면 이곳은 도시 절반을 이미 러시아군이 장악한 상태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도브레폴레, 그 다음 그라스나 리만, 다음에는 스베타글로스크, 이렇게 순서대로 머지않아 이 도시들이 해방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도시가 해방된 이후에는 슬라반스크와 크라마토르스크는 금년 내에 확실하게 전선이 형성되면서 시가전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황 분석가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현재 해방시켜야 할 돈바스에 남아있는 영토는 전체적으로 16에서 17%에 달하고 있다. 돈바스 지역의 전체 해방은 연내에 달성되는 것에는 모두들 이견이 없으나 그 문제는 해방되는 시기와 그것을 위한 손실이다. 현재 미국의 중재하에 우크라이나와의 평화 종전회담이 진행 중에 있다. 젤렌스키는 그러나 이 평화회담에는 관심이 없고 계속 전쟁을 유럽 국가들과 하기를 원하고 있다. 그리고 또한 심지어 돈바스 지역이 전체적으로 러시아에 빼앗기게 되어도 젤렌스키와 유럽은 계속 전쟁을 수행할 것이다. 그렇다면 러시아는 계속해서 돈바스를 장악한 이후에도 전쟁을 계속해야 된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것은 젤렌스키 정권이 권력을 잡고 있는 한에서는 그렇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우크라이나와의 평화협정은 금년 5월까지의 시한이 있다. 이 시한은 앵커리지 회담에서의 미국과의 합의된 결과물이었다. 그런데 만일 이 기간이 지나가면 러시아는 새로운 평화 종전 조건을 제시할 것이다. 여기에서 중요한 대목은 미국의 관점이다. 만일 5월 말까지 평화회담이 실현이 안 되면 미국은 다음 어떠한 행보를 할 것인가? 새로운 러시아의 조건을 수용할 것인지, 아니면 우크라이나를 따라서 전쟁을 계속할 것인지, 이러한 문제가 우리들에게 현재 대두되고 있다. 그러자 다른 전황 분석가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논리는 현실적이지 않다. 만일 5월 말에 종전 평화안이 타결되지 않고 새로운 평화 조건을 러시아가 9월 중으로 제시한다고 해도 자파로제나 헤르송 전선 등 현재의 전쟁 속도와 러시아의 군사력을 분석해 본다면 이들 도시는 금년 내에 완전 해방은 불가능한 것이다.
그리고 수미 지역과 하리코프, 니콜라예프, 오데사 지역도 마찬가지다. 문제는 현재 러시아군의 전쟁 수행 속도로 미루어 본다면 위에 열거한 이러한 도시들은 언제쯤 해방이 될 건지 그 전망을 예상하기가 매우 힘들다. 그러자 또 다른 전황분석가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나토는 2030년까지 러시아와의 전투 준비를 완료할 거라고 말하고 있다. 완료할 것이다, 실제로. 그동안 나토는 프록시 전쟁으로 러시아에 힘을 빼는 전투를 계속 수행할 것이다. 이것은 아마도 세계대전으로의 에스컬레이트 되는 전선이 예상된다. 이러할 경우에 러시아 국민은 유럽과의 끝없는 갈등 국면을 계속 견뎌내야 할 것인가? 그렇게 질문을 하자 다른 전황분석가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간단히 러시아는 선택할 수 있다. 우크라이나에서 군대를 철수하든가 아니면 계속해서 전쟁을 수행해야 될 것이다. 그런데 북한과 한국 그리고 지금의 이란과 미국 심지어는 이스라엘과 요르단 등 휴전 상태에서도 전쟁이 가능한 상태인 이러한 긴장 상태 국가는 이 세계에 현재 많이 있다. 우크라이나의 전쟁 상태도 이렇게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현재 러시아는 전쟁을 멈출 수 있는 조건을 스스로 가지고 있지 못하다. 군사적으로나 정치적인 해결책이 보이지 않고 있다. 과거 민스크 휴전 당시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고 지금 드론 시대에는 현재 전쟁이 경계선이 1000km 이상 길게 뻗어나가면서 전쟁 상태에 놓여 있다. 그러나 모두들 생각하고 있다. 러시아는 군사적 수단을 통해서 목표 달성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목표 달성을 위한 시간이다. 군사적으로 목표 달성한다는 의견에는 동의하지만 그 달성 시기가 문제이다. 유럽은 2030년이면 러시아와의 전쟁 준비가 다 된다고 말을 하고 있다. 그런데 앵커리지의 평화회담의 내용은 2026년도에 금년 동안만 지속될 것이다. 2027년도에는 아마도 러시아에서 다른 조건이 될 것이다. 젤렌스키와 유럽은 그때까지 시간을 끌고 갈 것이다. 트럼프 조건이 성립 안 되면 전쟁은 계속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전쟁에서 러시아의 승리는 우리 모두가 알고 있다. 그러나 전쟁에 대한 피로 현상이다. 경제적으로 러시아는 약화되고 있다고 서방은 믿고 있고 실제로 그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 러시아의 경제부 장관 보고서에서도 러시아는 이미 전쟁 예비 자원을 많이 소진했다고 발표하고 있다. 그리고 쇼이구 안보위원장은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국민이 전쟁으로 계속 대량 학살되고 있다고 발표하고 있다. 이러한 두 가지 상태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재의 전쟁은 서방의 의도대로 진행되고 있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한다. 이 전쟁은 서방뿐만 아니라 미국이 러시아의 약화를 시도하면서 발생한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 어느 면에서 미국은 러시아와 유럽 양쪽을 약화시키기 위해 이번 전쟁을 촉발시켰다. 다른 전황분석가가 말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경제는 강력하다. 그러나 전체적인 경제 규모를 비교해 볼 때 러시아는 상대적으로 유럽 연합 전체와 비교하면 작은 규모이다. 전통적인 전쟁에서는 분명히 유럽 연합의 자원이 우세하다. 그렇다면 러시아의 탈출구는 어디에 있는가? 우리에게 현재 옵션은 전쟁을 계속할 것이냐 아니면 항복할 것이냐 두 가지다. 그렇지 않다면 세 번째 옵션으로 민스크 평화협정 같은 것을 통한 휴전이다. 그러나 민스크 휴전 당시에 국민들의 사망자 수는 급증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휴전보다 더 좋은 방법은 현재의 젤렌스키 정권을 파괴하는 것이다. 지난주 러시아 우크라이나 평화협정 당사자 회의에서 나온 말이다. 현재 양국은 정보수장 레벨에서 정기적인 만남이 있다. 비록 지난번 모스크바의 크로쿠스 테러를 조장한 수장과 만남이지만 우리는 그런 전쟁 세력들과 마주 앉아 있고 이들은 현재 미국, 영국의 지시에 따르고 있지만 또한 자기네들 독자적으로도 행동을 하고 있다.
부다노프와도 대화를 하고 있다. 그는 말한다. 자기가 만약 우크라이나의 대통령이 된다면 당장 돈바스에서 우크라이나와의 철수를 시작하고 평화회담을 종결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미국이 자기를 승인한다면 이라는 전제 조건이 있다. 그런데 그는 러시아에서 테러리스트로 지정되어 있는 사람이다. 젤렌스키는 돈바스가 자기의 일부라고 주장하면서 돈바스 철수를 강력히 반대하고 있지만 부다노프는 철수가 가능하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그렇지 않다면, 철수하지 않는다면 이 전쟁은 1년 이상 더 추가로 계속될 것이라고 그는 말하고 있다. 다른 전황분석가가 다시 말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전쟁은 계속되고 곧 승리한다고들 말들은 하지만 계속될 전망인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전쟁이 종결될 전망은 어떤지 실제적으로 알고 싶다. 우리의 승리는 현 우크라이나 정권의 교체이다. 그리고 협상 가능한 정권이 들어서는 것이다. 그런데 그러한 조건이 아직까지 우리 눈에는 보이고 있지 않다. 그런데 전선이 갑자기 붕괴된다면 우크라이나 정권의 교체를 쉽게 단순화시킬 것이다. 그러나 벌써 3년째 이런 말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전선 붕괴는 진행형이다. 전선은 계속 전쟁 중이다. 또 다른 전황분석가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전쟁은 계속되고 이번 여름에는 드론 배송이 양측에서 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될 것이다. 이러한 드론 전쟁의 규모가 확대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 러시아는 또다시 준비해야 한다. 우크라이나의 생산 설비를 파괴하는 것은 계속 가능하지만, 그리고 진행 중이지만, 유럽에서 이러한 생산 능력이 증가되고 있고, 이러한 증가로 말미암아 러시아에게는 이것이 위협이 될 것이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강제 징집 동원 능력이 현저히 저하되고 있다고 하지만, 그러나 이것이 전선의 전쟁 수행 능력 저하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는 현재로서는 보고 있지 않다. 만일 전술 핵 문제를 고려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유럽의 드론 생산 등 전쟁 물자 생산 능력은 증가할 것이고, 러시아는 이에 대해 부담이 될 것이다. 현재 양측 드론 생산량은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왜냐하면 유럽이 현재 가세하고 있기 때문이다. 러시아 국방부는 유럽의 드론 생산 공장 등을 공개하면서 유럽에 경고를 하고 있다. 국방부에서의 경고는 다른 경고와 달리 다음번에는 이러한 시설에 대한 공격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말하는 것이다. 시간 관계상 다음 주에 계속 이 문제를 토의할 것이다 라고 이번 토의를 끝마치고 있습니다. 현재 러시아에서는 과연 언제쯤 전쟁이 끝날 것인가? 러시아 경제도 현재 피로도가 증가되고 있으며 유럽연합의 러시아를 반대하는 전쟁 준비도 상당히 많이 되고 있다. 그러면서 현재 당면한 것은 유럽이 현재 드론을 생산해서 우크라이나에 공급하고 있는 문제다. 그러니 이런 문제에 대해서 러시아는 어떠한 대책을 강구할 것인가? 유럽에 있는 생산시설을 직접 공격을 하여 이러한 생산시설을 파괴할 것인가? 이럴 경우에는 보다 더 유럽과, 즉 나토군과의 전쟁이 보다 더 구체화되고 있는 현실의 당면에서, 여러 방면에서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토의가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러한 토의 내용을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